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이 증권과 예금과 어떻게 다른지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 상품 중에 예적금, 그리고 증권, 또는 간접 투자인 펀드,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예적금이나 증권 같은 금융상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마치 금융상품과 같이 부동산이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금융상품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국제경기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기준금리, 국제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죠. 물론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나 투자 기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금융상품은요,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차익 많이 있습니다. 거래 차익. 달리 부동산은 소유에서 발생하는 거래 차익도 있지만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 또는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금융상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금융상품은 물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투자하는 종목과 기간에 따라서 차익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금융상품을 내가 직접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물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부동산 크게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부동산은 크게 아파트와 상가와 토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또 아파트는 어떻게 가격이 형성됩니까?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인구 고령화와 감소, 인구 이런 거, 또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 공급 이런 것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는 이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익도 있는 반면에 이미 개발이 완성된 겁니다. 개발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공한 개발은 이미 개발자가, 개발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다 챙겨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임대료 수입밖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여러분이 직접 개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래 차익과 이용은 못하지만 건축물이 없으니까 이용은 거의 못하지만 이용보다는 2배 또는 10배나 많은 개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부동산을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위험, 고수익. 그럼 우리는 부동산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고위험에 대한 대비, 고위험에 대한 대비, 그리고 황금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황금성 해결책. 금융상품은 아무데나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으면 황금성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고위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황금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아신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금융상품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